자, 이번 강의에서는 그 엘리엇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엘리엇과 그리고 재벌개혁, 그 다음에 삼성, 최순실, 박근혜, 그리고 윤석열 현재 대통령, 그 당시에 이 검찰까지 얘기를 했는데,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이제 국제적으로 알려진 그 헤지펀드 활동가예요. 여기 나오는 포스터가 원티드라고 돼 있죠? 한마디로 수배 중, 누구? 엘리엇을 수배했다라는 그 포스터인데, 이 포스터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남미 전역, 특히 아르헨티나 전역에 이제 붙었던 포스터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구글 같은 데 찾아오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엘리엇이 오른쪽 사진 보면은 그 엘리엇이 이부에다 뭘 집어넣고 있죠?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아르헨티나라고 써 있습니다.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를 통째로 맛있게 처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이제 좀 긴 얘기인데, 이 엘리엇이라는 그 펀드가 이 아르헨티나의 국가부도를 이제 거의 유도 내지는 협박해가지고 몇십억 달러를 이제 헤쳐먹었습니다. 한 10년 전 얘기인데, 그 과정에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굉장히 큰 손실을 봤고요. 왜냐하면 국가부도를 협박한 그 헤지펀드랑 이제 맞서다가 약간 이제 피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분노한 아르헨티나 정부가 이 엘리엇을 전국에 수배한 겁니다. 실제로 엘리엇이 그 당시에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르헨티나에 입국했으면 체포돼서 감옥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 엘리엇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폴 싱어 엘리엇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영어로 된 자료가 뜹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을 나왔고 공화당 지지자고요. 미국의 부시 대통령 쪽에 이제 기금을 항상 기부하는 맹렬한 공화당 지지자고,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자본주의 내지는 월가자본주의의 총아, 아주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부시 대통령 정부, 그리고 클린턴 정부, 오바마 정부 때 미국의 월가 권력을 강화시키는 거에 앞장선 사람이고, 지금도 이제 이 엘리엇은 아마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그쪽에 아마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 정도로 보수적인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운영하는 헤지펀드에 그 돈을 넣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안에는 미국에 활동하는 미국의 마피아, 이탈리아 마피아 돈도 있을 거고,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자, 이런 그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 검은 돈, 내지는 이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얘기인데, 우리나라 재벌들보다 더 부유한 자들이 많죠. 미국에 특히.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대부분은 바하마 군도처럼 세금도 안 내는 지역에 페이퍼 컴퍼니를 놓고서 자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엇이라고 전 세계 언론에서 이미 보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이 헤지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헤지펀드에 돈 넣는 사람들도 다 비슷한 사람들인 거죠. 이 운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라든가 삼성물산 같은 데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박수를 쳐주는 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재벌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소액주주 운동하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펀드들, 이런 쪽이고요. 여기는 당연히 좋아하죠. 왜냐면 엘리엇이 들어오는 순간 이 주가가 오르게 돼 있거든요. 서로 간에 방어하는 쪽인 이재용 쪽이거나 공격하는 쪽인 이 엘리엇 쪽이거나 서로 주식을 매집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서로 배당을 많이 해주겠다,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해서 주가를 올려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니까 엘리엇 같은 그 헤지펀드가 공격을 하는 순간 주가가 올라가고 주주들에게 떨어지는 돈이 많으니까 다들 그냥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그러면서 역시 재벌개혁이라는 건 훌륭한 거야. 왜? 나한테 돈이 되니까. 라고 엘리엇도 얘기를 하고 소액주들도 얘기를 하고 펀드 매니저들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들이고요. 이런 의미에서 이 적대적 M&A라는 것이, 이런 걸 이제 바로 적대적 M&A라고 합니다. 적대적 M&A라는 것이 이미 그 1970년대부터 미국의 시카고 학파라고 있죠. 이른바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만든 게 바로 미국의 시카고 학파 경제학자들인데, 이 시카고 학파 경제학자들이 이미 그 30년 전, 40년 전부터 엘리엇 같은 펀드들, 헤지 펀드가 활동하는 것이 금융자본주의 발전에 굉장히 좋고, 그러면은 미국 경제의 성장에도 굉장히 좋다.
라는 것을 이제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일부인데, 이게 한국에서는 이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한국에 들어와서는 경제민주화 이론으로 둔갑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는 분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이 신자유주의 경제학, 시카고 학파 경제학을 가르칩니다. 이게 참 제가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 강의도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미국에서는 신보수주의라고 얘기하고요. 신보수주의가 영어로 뭐죠? New Right입니다. New Right라고 얘기를 해요. 미국에서는 신보수. 이 신보수주의 경제학 내지는 New Right 경제학이 바로 시카고 학파 경제학인데, 이 New Right 경제학이 한국에서는 경제민주화라는 일종의 모습을 띠고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자가당착적이죠?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것처럼 New Right가 이른바 MB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의 핵심이거든요. New Right 세력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근데 그 경제 사상이 한국에서는 은연중에, 그리고 상당 부분에 있어서 경제 민주화의 사상과 이론으로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에 이게 문제가 복잡해지는 게, 왜냐하면 이재용 회장이 편법적으로 상속을 했고 세금도 거의 안 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우리나라 최대 그리고 최우량 대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사실상 상속받았고, 이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알게 모르게 판사들, 그리고 검사들, 그리고 언론사들 여기를 고살마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익을 얻었다라는 거 다 알고 있고,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일종의 거악인데요. 이 거악을 이제 척결해야 되는 것도 사실인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엘리엇 같은 그 이른바 미국판 뉴라이트들, 이 뉴라이트랑 합작을 해서 제휴를 해서 재벌개혁을 경제민주화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한국 경제의 발전에, 그리고 진정한 올바른 경제민주화에 도움이 되는 거냐라는 거, 이런 논쟁은 저는 여전히 우리가 앞으로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은 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